자, 그러면 한번 섞어 보도록 할게요. 밀가루하고 버터를 섞으실 때는 가볍게 나무주걱을 이용해서 섞어 주시면 되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양이 많으면 기계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리 많지 않은 양에 있어서는 그냥 손으로 해주시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쿠키를 이제 밀가루와 버터 반죽과 함께 섞을 때는 너무 믹싱을 많이 해주시는 것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죽이 이제 찰져진다고 하죠, 저희가. 쿠키는 내가 어떤 식감을 표현하느냐, 또 어떤 아이템에 따라서 어떤 식의 어떤 식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죽을 섞는 어떤 방법도 많이 달라지긴 해요. 버터 쿠키 같은 경우는 가볍게 그냥 밀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섞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밀가루가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만 섞어 주시면 되고요. 항상 마지막은 스크래퍼나 고무주걱을 사용해서 반죽을 잘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반죽이 다 완성이 됐고요. 이 완성된 반죽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굳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제 팬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팬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짤주머니죠. 별깍지가 들어간 짤주머니 안에 저희가 이제 쿠키 반죽을 담도록 할게요. 쿠키 반죽을 이제 한 손에 들고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반죽이 좀 되직한 경우는 한 손에 들고 한 손으로만 하시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비커나 어떤 통을 이용해서 이 짤주머니를 넣으시고 이렇게 담아 주시면 좀 더 간편하시고 깔끔하게 모든 양의 반죽을 충분히 잘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짤주머니 안에 반죽이 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짤 텐데, 한 번에 이 많은 양을 짜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잡는 위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최대한 힘들이지 않고 좋은 모양으로 짤 수 있는 정도의 양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꼬아서 잘 나올 수 있게끔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반죽을 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의 보여지기 편하시게 제가 높이를 약간 높여볼게요. 높이고 나서 반죽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짜는 방법은 원형으로 짜셔도 되고 다음에 어떤 팔자 모양으로 짜셔도 되고요. 버터 쿠키 지금은 이제 원형으로 짜보도록 할게요. 바닥에 너무 놓고 짜시면 반죽이 너무 얇아요. 약간 공간을 띄워서 떨어지는 반죽이 그대로 나오게끔 팬닝을 해주셔야 좀 더 소프트한 쿠키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바닥에 이 깍지를 붙여 짜게 되시면 너무 얇게 나와서
식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꽃 모양이 되게끔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이렇게 일정한 모양이 되게끔 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끝에 부분 마무리하는 방법은 바닥에 살짝 긁어주셔도 돼요. 그냥 짜게 되면 끝에 부분이 되게 뭉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 마무리하는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바닥에 긁듯이 긁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속 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반죽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죠. 하지만 이 짝주머니 부분 남아있는 이 반죽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이제 마지막 이제 거의 반죽 짤주머니를 사용한 반죽 팬닝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이제 남아있는 이 잔여물 쿠키 반죽들을 잘 정리해서 마무리까지 마지막까지 다 사용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 짤주머니에 붙어있는 이 반죽들을 손으로 마냥 끓는다고 해서 이 붙어있는 반죽들이 다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쿠키 나머지 반죽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래퍼 같은 거죠. 스크래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작업 테이블에 평평하게 펴신 다음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밀어주시면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얼마 되지 않는 양이긴 하지만 한 개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반죽이 뭐 너무 조금부터 조금밖에 안 나온 것 같다고 다 폐기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스크래퍼 같은 것들 도구를 이용해서 긁어주시면 쿠키 한 개 정도는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쿠키가 한 개 더 나오겠죠. 이렇게 완성된 쿠키를 이제 오븐에 넣고 구워 보도록 할게요. 오븐에 넣을 때 온도 같은 경우는 한 170도 정도에서 13분에서 15분 정도 구워 주시면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용하는 오븐의 어떤 종류나 어떤 저희가 이제 원하는 사이즈의 쿠키에 따라 가지고 또 종류에 따라서 오븐의 온도와 시간은 매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염두를 해 두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굽기 전까지 저희가 이제
잠깐 이렇게 빼놓고요. 다른 쿠키 반죽을 해놓고, 그 다음번에 저희가 이제 또 해야 될 쿠키죠. 이제 초코. 지금 했던 거는 이제 얼그레이 버터 쿠키고요. 이번에는 이제 코코아 파우더를 사용한 버터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크게 다르진 않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코코아 파우더가 들어갔고, 이제 밀가루의 양은 코코아 파우더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 더 줄어들겠죠. 그거 잘 확인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동일한 방법이죠. 슈가 파우더와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줄게요. 요거를 슈가 파우더를 고운 채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풀어주시고요. 이 채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떤 재료의 어떤 특징에 따라 가지고 뭐 고운 채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뭐 굵은 채를 사용할 건지, 아몬드 파우더 같은 약간 입자가 있는 재료들을 채에 내려 할 경우는 이제 고운 채보다는 약간 굵은 채에 내려주시는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 입자가 다 빠지지 않고 이제 입자가 짓물러지면서 지방층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너무 고운 채에 거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하시고 재료 특징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슈가 파우더가 이제 다 채를 내렸고요. 해서 요거를 또 이제 부드럽게 반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포마드 상태의 버터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나무 주걱 같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부드러운 상태로 제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밀가루를 섞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슈가 파우더를 섞을 때도 이 슈가 파우더가 어느 정도 이제 없어지는 정도까지만 비벼주시면 돼요. 어차피 저희가 기계로 한 번 더 휘핑을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비벼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슈가 파우더가 없어질 정도까지만 비벼주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항상 강조하죠. 재료 정리 잘 해주시고요. 해서 이제 기계를 저희가 사용해서 휘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휘핑. 자, 어느 정도 휘핑이 또 되시면 계란물을 한 2번 정도에 나누어서 넣어 줄 거고요.
부드러운 버터크림에서 이 계란을 넣자마자 발생하는 이제 분리 현상 확인해 주시고요. 좀 더 믹싱하시면 이제 다시 부드러운 크림 상태가 될 테고, 그 다음번에 또 계란을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상태의 크림이 됐으면 다시 나머지 계란물을 넣고 휘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또 계란을 넣고 나서 바로 분리 현상이 일어나고요. 어느 정도 이제 크림화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아직 덜 섞여진 크림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믹서기로 휘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크림이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기계들에 붙어 있는 반죽은 다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깔끔하게. 물론 이제 반죽에 미치는 영향이 뭐 많다기보다는 약간 미비할 거예요. 미비하지만 그래도 이 기계 휘퍼 같은 것이죠. 휘퍼 같은 도구들에 붙어 있는 이런 양이 일정 부분 또 쿠키 반죽, 특히나 저희가 뭐 주변 환경 온도에 민감한 짜는 쿠키 같은 쿠키 반죽일수록 이제 온도의 어떤 양의 온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양에 또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본인들이 만들었던 이 버터크림이 충분히 재료 안에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도구에 붙어 있는 어떤 크림 같은 것도 충분히 잘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물론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좋아야 하는 거는 물론 맞지만, 어떤 환경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크림화 시킨 이 버터 쿠키 크림이 약간 굳을 수도 있어요. 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밀가루를 섞기 전에 굳어있는 어떤 크림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반죽을 폐기하고 다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전자레인지 같은 것들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약간만 부드럽게 해 주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정말 약간의 시간만 저희가
작동을 하게 되더라도 안에 들어가 있는 버터가 많이 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구워져서 나왔을 때 반죽 섞기는 되게 쉬울 거예요. 구워져서 나왔을 때 반죽이 어떤 퍼짐 현상이라든지 어떤 볼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해서 조금만 더 부드러운 상태를 만들어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반죽 이 상태가 눈으로 봤을 때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도 상태의 반죽을 이제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서 약간만 돌려볼게요. 물론 이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충분히 환경적인 요건을 다 갖추어 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자, 10초 정도만 한번 돌려볼게요. 일정 부분 전자레인지에 이제 돌린 쿠키 반죽 같은 경우는 자, 저희가 이제 눈으로 좀 보여드리지 못해 좀 확인시켜 드리지 못해 좀 아쉽긴 한데 조금 더 부드러운 상태의 버터크림 반죽이 되었어요. 이런 것처럼 내가 이 버터크림은 완성이 되었지만 쿠키에 들어가는 이 밀가루를 섞었을 때 이거는 내가 손으로 짤 수 없는 정도의 대기가 반죽의 대기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되시면 이 버터크림을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약간 좀 더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반죽이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가루를 섞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저희가 채를 내릴 거예요. 코코아 파우더도 마찬가지로, 슈가 파우더와 마찬가지로 의외로 온도,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재료예요. 슈가 파우더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이제 믹싱을 하고 어떤 강한 힘을 이제 가하게 되면 풀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 코코아 파우더 같은 경우는 슈가 파우더와는 좀 다르게 잘 입자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코아 파우더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반드시 눈으로 봤을 때 덩어리가 확인되시면 채를 쳐주시는 것이, 채 내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채 내려진 이 반죽을 이제 잘 섞어서 이제 패닝을 하도록 할게요. 패닝은 똑같이 저희가 이제 짤주머니를 사용을 할 거고요. 짤주머니를 사용할 거고, 이 초코 쿠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코아 파우더가 들어갔지만 이거 외에 뭐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뭐 얼그레이 어떤 티가 나는 티백, 티 종류, 그 다음에 뭐 알차가루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시나몬 파우더가 들어가서 시나몬 향이 나게 할 수도 있고요. 뭐 바닐라 아니면 그냥 이제 플레인 버터 쿠키 그 자체로도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고요. 담백한 쿠키고 이제 커피와 좀 되게 잘 어울리는 쿠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쿠키 이제 반죽을 한 다음 이제 다시 팬닝을 저희가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